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입니다. 레인지로버 신형 모델이 국내에 출시한 게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레인지로버가 3년 동안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그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사용자들이 각각 후기들을 남기고 이렇게 공유를 하겠지만 이 차량의 특성상 인터넷으로는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잠깐 타본 사람들이 올리는 리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가 처음 출시했을 때 7인승을 먼저 출고해서 타다가 수출 보내버리고 5인승으로 다시 출고를 해서 타다가 회사에서 법인명으로 출고를 할 때는 연구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7인승을 타다가 수출로 보내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샀습니다. 다시 사서 연구하면서 꽤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나서 퀄리티가 완성된 다음에 여러분한테 진짜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레인지로버에 어떤 작업을 했다라는 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12월에 레인지로버 7인승을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구매할 때는 제 개인 명의로 구매를 했어요. 이제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할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차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생각나는 차. 약간 벤츠 지바겐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바겐은 제가 출고를 해서 정말 짧게 갖고 있고 팔고 불편해가지고 그러다 또 생각나서 또 샀는데 또 불편해서 또 팔고 이걸 2번을 했는데 레인지로버는 불편해서 파는 경우는 없어요. 차가 워낙 편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의 생김새를 보시면 굉장히 각이 져 있잖아요. 지바겐도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다 보면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같은 그 외부 소음이 실내로 유입이 될 때 굉장히 소리가 거칠게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나마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작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뜯어봤을 때 들어가 있는 방음재나 방음 구성 대비 굉장히 조용해요. 구성 대비. 하지만 레인지로버의 소음을 줄이는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 방음을 해서 1년이고 1년 반이고 타신 분들이 다시 똑같은 레인지로버 신차 상태인 차를 딱 타면 방음에 대한 부분이 좀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방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좋아지는 걸 경험하는 것보다 나빠지는 걸 경험할 때 더 빠르게 느끼게 되거든요. 레인지로버 여러분 한 3, 4년 타다가 현대에서 가장 핫한 산타페, 팰리세이드 이런 거 한번 타보세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 감흥보다 내려갈 때 그 느껴지는 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산타페, 팰리세이드가 나쁘다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차량은 가격에 맞는 거죠. 그리고 영국 차라고 해서 고장이 많이 나고 이런 설명을 하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요 LG의 통합 시스템은 저도 사용하면서 굉장히 불만적인 부분입니다. 특히나 GPS를 못 잡다가 다시 잡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한번 엉켜버리면 껐다 키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속 터지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 말고 조립상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생각보다 마감이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뭔가 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색깔이 검정이어야 되는데 딱 봐도 플라스틱이 부러진 흔적이 보이죠. 요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레인지로버의 도어 핀이 조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어 트림을 보면 이게 제가 좀 자세한 사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도어 트림이 벤츠, BMW가 제일 많이 팔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걔네보다 무거워요. 이 무거운 도어를 지탱하고 있는 도어 핀의 성능은 한 잘 뜯는 사람 기준으로 한 번 뜯었다 붙이는 건 괜찮은데 잘 뜯는 사람도 2번 뜯었다 덮을 경우에는 도어핀 일부나 전체를 교체를 해줘야 될 수준입니다. 근데 잘 못 뜯는 사람이나 이렇게 부러뜨릴 정도의 실력인 사람이 한 번만 뜯어도 서비스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선임자가 뜯는 게 아닙니다. 센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서 문짝을 한 번 뜯었다 덮었다 무조건 도어핀이 강성이 한 70%는 약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여기를 이렇게 부러뜨려 버려. 이거 썬팅집에서 이거 뜯으면서 이게 부러뜨려 놓거든요. 그러니까 뜯는 순서, 뜯는 방법 이런 거를 교육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의 소음을 줄이는 방음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조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한 잡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방음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기 보면 메리디안 오디오의 순정 스피커는 하만카돈 OE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스피커의 성능이 이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의 소스기기나 출력기기에 대비해서 너무 허접해요. 그래서 오디오 튜닝을 하되 전체 스피커를 전부 교체하기에는 좀 돈 아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시공을 받으시면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전체 스피커를 다 건드리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레벨을 한 4단계 정도로 등급 구분을 했어요. 다인오디오 브랜드에서 3단계, 심포니 브랜드에서 1단계, 이렇게 해서 성향에 따라 등급에 따라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게 해놓았고요. 이 차량은 1단계 다인오디오 고음 스피커, 요걸 트위터라고 하죠. 요게 자동차의 순정 타입으로 시공할 수 있는 모든 트위터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중간 가격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 트위터를 사용을 하고요. 일단 요 안에 들어갑니다. 그 여기 봐. 아니 이게 손톱 기스를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썬팅을 하면서 장갑을 껴라 안 껴라를 논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차를 망치는 거, 1억짜리 차건 2억 5천짜리 차량이건 이 차를 망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아니 이거를 좀 신경 써서 손톱 기스 안 나게 하면 안 되냐고. 이게 지워지지가 않거든. 한번 보이면 또 계속 보이거든. 어쨌든 이 센터 스피커는 고음 스피커가 돔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해서 센터 스피커의 트위터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서 굉장히 좀 듣기 싫게 들려요. 이 미드 레인지는 양쪽 대시보드에 있는 것보다는 소리가 잘 나옵니다. 예전의 레인지로버가 현재의 레인지로버보다 기본 오디오 소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퍼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센터 스피커는 트위터 삭제하고 미드레인지 하나로 대체를 하는데 다인오디오에 에소타를 장착하기 때문에 중고음역대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 다인오디오 에소타만의 색깔이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다른 제품은 처음에는 혹할 수는 있어요. 얘가 워낙 좀 평범한 척하면서 소리가 굉장히 스페셜하게 나오는 제품이라서 처음엔 다른 브랜드의 뭔가 자극적인 소리를 들으면 혹할 수가 있는데 결국 구수한 다인오디오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얘를 센터, 가장 중요한 센터 스피커 포지션에 박아놓고요. 이 우퍼는 참 아쉬워요. 아쉽다는 거는 기존의 레인지로버를 타셨던 분들이 신형 레인지로버로 바꿨을 때 저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우퍼가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공감이 가실 거고, 랜드로버 브랜드를 처음 접하고 레인지로버를 처음 타시는 분은 저음이 너무 세서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조금 너무 센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센 거랑 지저분한 거는 이게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센 거는 유지를 하되 지저분한 걸 삭제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튜닝하는 기술은 오토소닉스의 노하우로 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퍼를 튜닝해서 소리 밸런스를 맞춰주고 앞에 아까 트위터, 고음 스피커 교체해주고 뒤에 우퍼도 당연히 보강해줘야겠죠. 그리고 센터 스피커 다인오디오 에소타로 바꾸고 양쪽 대시보드에 있는 미드 레인지 스피커는 얘도 센터 스피커 다인오디오 에소타 스피커 소리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이 스피커의 소리 성향을 바꿔줍니다. 그런 튜닝 작업을 마친 후에 뒤에 문짝에 있는 요거 빨리 넘기고 뒤에 문짝에 있는 트위터, 다인오디오 바꿔주고 엄청 많은 작업을 하죠. 여기까지 보면. 그리고 뒤에 미드레인지도 대시보드 미드레인지처럼 소리 성향을 튜닝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는 전체 스피커를 교체하거나 튜닝하는 이 과정에 비용이 기존에 410만 원에 시공이 나갔던 1단계, 레벨 1단계 작업이고요. 지금 다인오디오 본사에서 가격이 인상이 좀 많이 됐어요. 한 번에 진짜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하는 얘네 진짜 좀 그래. 어쩔 수 없이 반반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20만 원만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한 조에 10만 원밖에 못 올린 거예요. 원래대로 했으면 가격이 20만 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앞뒤 하면 40만 원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410만 원이 450이 됐겠죠. 근데 이게 저희도 부담해야지. 뭐 어떻게 경기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는데 타이밍 때문에. 그래서 430만 원에 이 모든 작업을 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화건컨대 이 비용 2배를 줘도 제가 만드는 소리만큼 소리를 못 만들 것이며 어디를 가서도 이 가격에 이 모든 스피커를 다 튜닝하고 이렇게 바꾸고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토소닉스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타고 다니는 레인지로버의 샘플 차량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니까 들어보시면 되겠죠.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시면 되고, 마음에 들면 하시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본 레벨 1 가격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얼마냐? 다음 단계는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랑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 뒤에 있는 미드 레인지 스피커 있죠? 얘를 바꿔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얘를 바꿔서 우리가 앞좌석에 앉아서 앞을 보고 앉잖아요. 그럼 뒤에 소리가 요 430만 원짜리 구성에서는 뭐 거슬리지 않게 튜닝을 해드리지만 또 돋보이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좀 더 나한테 가까이 들리게끔 그런 효과, 그리고 뒷좌석에서 오디오 음질이 전보다 낫네, 요렇게. 그러니까 430과 비교를 했을 때 그거보다 낫네, 요렇게 할 수 있는 그 구성이 550만 원인데 사실 그게 제일 많이 나가요. 1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리고 3단계는요. 2단계보다 220만 원이 더 올라가요. 770만 원의 비용을 하고 있고요. 요 스피커를 여태까지 다 똑같고 심포니 제품이 아니라 다이노디오 에소타, 아까 센터 스피커 들어간 거 그렇게 똑같이 구성할 경우에 770만 원으로 레인지로버 스피커 튜닝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향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노디오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레인지로버가 이렇게 좋다고 해도 레인지로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별로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심포니 브랜드로만 조합을 한 구성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린 순정 스피커 튜닝의 내용은 다 똑같고요. 대신에 요 센터 스피커가 다이노디오 에소타가 아니라 심포니 이데알레라는 제품이 들어가는데 그 제품 소리 굉장히 깔끔합니다. 센터 스피커에는 그게 들어가고 요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 앞문짝 뒷문짝에 있죠. 거기에 심포니 엘레강스 트위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문짝에 미드레인지 심포니 엘레강스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를 구성하는 비용이 660만 원을 예상하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레인지로버의 오디오 튜닝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 430만 원, 550만 원, 660만 원, 770만 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440만 원으로 했어야 됐나 싶네요. 어쨌든 4355 6677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예산에 맞게, 들으시는 음악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레인지로버의 전체 방음을 시공할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이라는 게 아니라 레인지로버용 오토소닉스의 방음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소음은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소비자한테 1, 2, 3, 4, 5 선택해라? 말이 안 됩니다. 방음은 전체 소음을 줄이는데 125만 원밖에 안 해요. 엔진 소음은 소음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 이 8기통 가솔린 엔진이 이 BMW M50 엔진이죠. 여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게 2025부터였나? 2024부터였나? 어쨌든 그 차량까지 합해서 이게 간헐적으로 털털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 꼴배기 싫은 소리를 없애줍니다. 엔진 소리에서는. 그리고 노면 소음이 은근히 들어와요. 처음엔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잘 모르다가 이 노이즈 캔슬링이 약간 엇박자가 날 때가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래서 시멘트길 가면 정신을 못 차리고요. 아스팔트 도로에서도 가끔 허접한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소음을 다른 방식으로 줄여놓으면 노이즈 캔슬링이 훨씬 잘 먹어요. 그래서 그 노면 소음을 잡는 내용, 요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대충 보여드렸던 풍절음을 잡는 작업, 요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이 흡음재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순정이 이런 식으로 허접하게 돼 있을 때가 있어. 특히나 뒤에가 여기 보면 구멍이 2개가 있어요. 순정 흡음재에. 왜냐하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레인지로버 공용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레인지로버는 밑에 구멍,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위에 구멍. 이거를 위에 구멍을 넣어놔, 레인지로버에다가. 그 영국에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이 열 빠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접혀 있고 위에 씹혀 있고 위치 달라져 있고 이런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을 위해서라도
방음은 무조건 이 핀을 위해서라도 레인지로버 도어핀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체용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흡음재를 압축시켜 놓은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위 다 흡음재가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순정이. 하지만 약해. 앞에는 흡음재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뒤에서 풍절음이 더 들어온다. 근데 이 순정 흡음재를 그대로 쓴 상태에서 3M 신슐레이트 아주 훌륭합니다. 이 소음 잡는 귀신이에요. 요걸 하나 더 추가를 하니까 도어 트림 조립할 때 간섭이 안 되면서 두께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흡음재거든요. 그게 추가가 되니까 아주 조용해지죠. 특히 풍절음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는 그만큼 풍절음을 잡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근데 전후를 똑같은 코스에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컨디션의 차를 이것 탔다 저것 탔다 이것 탔다 저것 탔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돈을 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조용해져야 되니까 좀 좋아진 것 같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진짜 이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줄어요. 이 구조적으로 줄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줄여요. 그래서 처음 순정 상태는 여기서 많이 들려요. 오른쪽에서 많이 들려요. 왼쪽에서 많이 들려요. 이랬다면 전반적으로 들려지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되니까 방음 필수. 오디오는 다양한 구성 중에 선택하시면 이 좋은 차량을 진짜 급에 맞게 SV를 탈 때보다 만족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고요. 청음을 위해서 오토소닉스를 방문을 하실 때도 제가 직접 현역에서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짬밥이 24년인데 아직도 현역으로 손목에 아대하고 막 무릎 관절, 허리 막 어깨 막 너무 아픈데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젊지만 오래 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직업병이. 어쨌든 그러다 보니 카톡 문의하실 때 답이 짧게 나갈 수도 있고 전화 통화할 때 빨리 끊으려고 하는 저의 뭔가의 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거나 카톡으로 전화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작업이 다 끝나고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여유있게 통화하실 수가 있고 청음 예약, 상담 예약, 작업 예약 전부 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선상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토소닉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